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채널에서 HLB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뭐 주말에 뭐 항서제약에서의 뭐 문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리고 다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HLB는 하한가 이틀째 갔고요. 그리고 HLB는 저는 오늘 매수에서 매도까지 다 이뤘습니다. 뭐 한 3% 정도 손절해서 오늘 매매는 끝났는데, 오늘 이 HLB를 왜 매매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봤는지, 그리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격은 무조건 좁혀야 돼요. 그리고 좁히는 구간에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텐데, 그 폭발적인 상승세를 왜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부터 보시죠. 그룹사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거래가 많았었던 게 HLB,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HLB 오늘 하한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HLB 제약, 그쵸? 오늘 27% 하락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HLB 생명과학 1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HLB 생명과학은 뭐 적게 올랐다 그런 걸 떠나서 다 HLB가 이끌고 간 겁니다. 근데 뒤따라서 올랐고 적게 올랐으니까 하락하는 폭도 이미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한가 두 방, 그쵸? 장중에까지 보면 하한가 두 방을 가면서 신저가를 만들고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합시다.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초입 구간까지 내리니까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HLB도, 그쵸? 이런 부분을 거의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내릴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왜 반등이 나오는 건지, 그게 중요하겠죠. 다들 뭐 항사제약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다, 이거 다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실제 HLB 그 채널에서도 진양곤 회장이 직접 나와갖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좋다 나쁘다 뭐 다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양곤 회장은 개인적으로 저 능력은 인정한다. 돈 구해오는 능력, 그쵸? 그리고 뭐 뚝심도 인정한다, 그쵸? 근데 저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뚝심이나 돈 구해오는 능력 이것보다 너무 이 확신에 찬 그런 부분을 주주들한테 심어준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냥 뭐 매도하고 나간다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HLB 제약 하한가 안 갔고요. HLB 생명과학은 오히려 양봉 마감을 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식시장은, 그쵸? 가격인 부분에서는 정직하다. 그렇죠? 어떠한 예상도 하지 않고 가격적인 부분에선 정직하다. HLB는 하한가 마감이 됐지만 제약 그리고 생명과학은 오히려 양봉 마감이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HLB 오늘 거래한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요 오늘, 그쵸? HLB는 오늘 생명과학이 오히려 양봉 마감을 했지만 HLB 같은 경우에 하한가를 또 갔잖아요. 내일은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쭉 보시면, 자 하한가 풀리고 나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한가를 딱 갔을 때 그냥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근데 이 구간에서 생명과학이 종가까지 뭐가 나왔어요? 오히려 시가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HLB도 거의 뭐 이제 저가를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약간 나오겠지만, 그쵸? 그게 뭐 한 이틀에서 3일 길면 요 정도 나오는 거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전략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 한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 HLB 제가 과거에 거래했었던 그 내용 한번 보시자고요. 자, 내용 보시면요. 12월 달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물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왔나요? 매수, 매도, 그쵸?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29일 날 31% 수익 보고 나왔고요. 그리고 2월 말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매도까지 진행한 결과 어때요? 18%, 13% 이렇게 끝까지 제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은 오늘 거래한 5월 20일 날 말고도요. 4.5%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지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안 올라가니까 판다는 거죠. 즉 이렇게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라고 뭐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거보다 지금 중요한 급한 게 뭐예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다 동일한 매매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나더라. 그게 아니라 다 동일한 매매, 즉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만 수익이 난다는 거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강한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HLB에 대한 부분, 그렇죠? HLB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반등 구간이 100% 나옵니다. 한 2에서 3일 정도 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하한가 안 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은 개파락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세가 너무 빠르고 오늘 저도 손절한 거 보셨죠? 그 구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 건지 여기 소통방에서 그렇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건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이거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은 제가 여기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쵸? 정확하게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의 원리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고가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 HLB도 그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완료된 매매. 아까 전에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35% 정도의 수익. 이거 보시자고요. 재룡산업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저 팔았죠. 고가라서 판 게 아닙니다. 그쵸?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고가에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다시 올라요? 쌍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대감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즉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기대감 말고는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HLB 마찬가지입니다.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밀린 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무조건 가격 봐야 된다. 그쵸?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고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저는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고가에 팔았어요. 이런 거 제가 자랑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 그쵸? 오늘은 손절했지만 내일도 다시 재공략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HLB의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기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격을 어떻게 좁혀가야 되는지 그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HLB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급하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타점과 함께 이번에 100% 이격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단기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래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FDA 통과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은 보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반등이 어느 정도 뭐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쵸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일단은 챙겨놓을 건 챙겨놓고 가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테라퓨틱스나 뭐 바이오스텝이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격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시면 그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에 대한 기대감, 그쵸, 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보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격은 좁힙니다. 21선과 61선의 이 주가와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 나오는데 상한가 한방 반 그 이상 봅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이 가격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